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017년 11월에 있었던 이 포항 지진이 단순한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이 지열 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 정부 조사 연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발표를 한 건데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항 지진 결국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면 사람에 의한 것이다,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정부 연구조사단의 발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다, 촉발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위적인 요소가 가해지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열 발전소가 직접적인 유발 원인이라기보다는 포항 지진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네, 이 촉발 지진에 대한 의미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지열 발전소와 포항 지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지열 발전소는 땅 속에 있는 열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4km 이상 지하에 물을 흘려보내서 이 땅 속에 열기로 데우고요. 이때 발생한 증기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포항 지열 발전소도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한쪽으로 물을 흘리고 다른 쪽으로 수증기를 빼내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 누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소 지진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2015년 10월에 아주 큰 규모의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이때 이 가운데 부분에서 저렇게 물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이 흘러나온 물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당시 이 단층대는 자연 지진 직전 수준의 임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단층에 가해지는 힘이 최대 상태에 달해 있던 건데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른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열 발전을 위해서 주입했던 그런 고압의 물이 누수로 인해 나오면서 활성화 직전이던 그런 단층대를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조사단이 이런 결론을 내린 데는 근거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열 발전소가 설립된 이후에 포항 지역에서 이 작은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들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 물을 주입한 시점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한 2년 반 정도 동안 4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물을 주입하면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최대 3.1 규모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물이 지하에서 흘러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고려를 하면 이 지진에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진의 진원을 보면 단층대를 따라서 물 주입 지점 근처로 몰려 있다는 것을 또 연구단이 확인을 했는데 이 11월에 발생한 본진, 가장 큰 규모의 본진 역시 이 진원이 단층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연구단의 말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2015년 11월 1일부터 작은 지진이 검출이 됐는데 2015년 10월 31일에 이 시추 과정에서 이수 누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인위 지열 발전 실증 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자극, 이수 누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그 유발 지진으로 미소 지진 유발된 것들을 단층 이렇게 면상으로 도시를 해보면 포항 지진 본진의 단층면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확률로서는 거의 이제 저희 소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주입 이후에는 어김없이 작은 지진들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 지진 발생 전에 한 4번 정도 물을 주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4번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지열 발전소에 있던 구멍에서 나온 물이 어떻게 단층대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이 앞서 언급한 2개의 구멍을 지열정이라고 합니다. 지열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구덩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땅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장치를
물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조사단은 2개의 지열정 중에 하나의 구멍에 설치한 장치 하부 쪽에서 파열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2개의 관에다가 센서를 내려보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곳은 이 4,000m 이하로 끝까지 센서가 들어간 반면에 관 한쪽은 이 3,800m쯤 가서 막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아마도 파열로 추정되는 손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파편들이 나왔는데 이 파편들에서 단층의 암석과 같은 성분이 나온 것도 이 조사단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인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지열발전소의 지하 구조물이 지진이 일어난 단층과 서로 엇갈려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요. 지열 발전소에서 나온 물이 유발한 그런 지진이 아니라 촉발한 지진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 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서 혼동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각각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유발 지진과 촉발 지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연구단이 이 조사 과정에서 포항 지진에 한해서만 이런 용어를 쓰기로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우선 이 유발 지진은 이 지구 내부에 유체를 주입을 했을 때 암석 내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상했던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촉발 지진은 인위적인 영향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자극을 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을 뜻하는데요. 이 포항 지진의 경우는 단층면을 자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파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촉발 지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물 주입만으로 규모 5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네. 반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열 발전이 지진 발생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때문에 이 지열 발전소의 무리한 운영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이 기존에도 이 지열 발전이 포항 지진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예. 뭐 논문도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 이진환 교수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이미 작은 지진이 시작됐을 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미소 지진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이때 이 지열 발전소의 건설을 멈췄어야 한다는 예. 겁니다. 앞서 이 물주입이 이 지진을 직접적으로 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지진의 경우는 유발 지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 교수는 이때 이 정밀 조사를 해서 2차 물주입을 막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또 이 미소 지진 자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 단층대와 지열 발전소의 관계 자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층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까지 놔두게 된 거다라고 이 교수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미소 지진 중에는 뭐 규모가 2.0 이상인 지진도 꽤 있었다고 네. 알고 있는데 이러면 지열 발전소로 인해서 좀 지진이 예측될 수 있었다 이런 가능성도 미리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해외에서는 여러 번 이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이 지진이 발생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스위스 바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지열 발전소에서 시추를 시작한 지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운영은 즉시 중단을 했고요. 이후에도 이 지진이 조금씩 잇따르면서 이 결국은 지열 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다 이런 결론을 냈고 시추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자마자 이 영구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군요. 네. 예. 또 이 독일이나 호주에서도 지열 발전소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런 지진의 경우는 보통 규모 4.5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미소 지진도 규모가 굉장히 작았는데 네. 이런 경우도 이 지열 발전소 근처에서는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포항 지진은 규모가 5.4에 달했다는 거죠. 네.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스위스 정부가 지진 발생 직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참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해외 사례에 비해서 포항에서 이례적으로 규모 5.4의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이유를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층이 이미 임계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단 입장에서는 이 지열 발전소가 임계 상태에 있는 단층을 건드리는 바람에 네. 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이 앞서 논문을 냈던 이 이진환 교수의 경우는 포항처럼 단층 활동이 의심스러운 지역, 그러니까 뭐 주변에 경주 지진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일본 지진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예. 이런 곳은 적은 양의 물을 주입을 하더라도
이 지진이 유발이 될 수 있다. 그것도 큰 규모의 지진이 유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예. 일부 과학자는 지진의 규모가 사실 물 주입량과는 너무 다르게 큰 규모가 났기 때문에 이게 지열발전소의 자체 영향인가 또 이 영향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예.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회의적인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네. 정부 조사단의 결론은 결국은 포환 지진이 인재다, 사람 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도 적지 않을 텐데요. 네, 우선 뭐 정부가 이번 연구단의 결론을 수용을 하면서 지열발전소 개발 자체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이 해당 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소를 시험 가동할 때 이미 땅속으로 주입한 물이 여전히 지금 6천 톤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물을 어떻게 빼낼 것인지도 기술적으로 또 관건입니다. 네. 또 이 물이 다른 문제를 혹시나 일으키지는 않을지 또 다른 지진의 어떤 원인이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뭐 1,200명 이상이 1,300명 가까이 참여한 그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가 여기에 이제 물질적 피해는 물론 예.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이 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소송액이 지금 추정 치료는 최대 9조 원까지 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땅 속에 남아 있는 물 때문에 추가 여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상책 마련만큼이나 주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